안녕하세요. 정보통신 컨설턴트 정상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보통신 지식 공유하며 저는 행복하고 여러분은 유익한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췌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나무위키를 참조하였습니다. 나무위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CCTV 설치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며 이에 근거하지 않은 설치는 불법입니다. 법령에서는 보통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엄밀히 말하면 CCTV보다는 좀 넓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항 영상 정보 처리 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범위 법 제2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호의 장치를 말합니다. 1항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 정보를 유무선 폐쇄 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감옥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 정보를 녹화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항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 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보시는 사진은 CCTV 구성도를 표현한 사진인데요. 일반 가정집에서나 소규모 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먼저 1번 녹화기의 영상 출력 단자에 모니터를 연결합니다. 이 보시면 TV 비디오 아웃 단자에 AV선과 BNC 젠더를 이용하여 연결, 비디오 아웃, 동축 케이블을 통하여 이 동축 케이블 단자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출력은 VJ 케이블을 통하여 모니터에서 표출할 수 있고요. 2번 녹화기에 동봉된 아답터로 녹화기 전원을 연결합니다. 녹화기 전원을 콘센트에 연결하시고 카메라의 전원도 플러그에 연결하시면 되는데 최신 방식으로 MVR에 PoE 기능을 지원하는 녹화기가 있습니다. 3번 카메라 영상 단자와 전원 단자를 케이블에 연결합니다. 이 검은 단자가 전원 단자이고 노란색 이 단자가 영상 단자가 되겠습니다. 4번 녹화기의 영상 입력 단자에 BNC 젠더를 꽂은 후 케이블의 영상 단자를 연결합니다. 5번 케이블의 전원 단자에 카메라 아답터를 연결합니다. 6번 네트워크 접속을 위해서는 녹화기의 랜 포트에 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공유기를 이용해 연결해야 합니다. 6번 항목 공유기에 인터넷 연결하는 포트 RJ45 단자가 있습니다. 녹화기 관련해서 CCTV 자주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전원을 켰는데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녹화기 뒷면 영상 출력 단자에 케이블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TV의 경우 외부 입력 채널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패키지 상품을 구매했는데 케이블 단자와 녹화기 후면 단자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영상 전원 일체형 케이블은 BNC 젠더를 이용해 녹화기 영상 단자에 연결합니다. 좌측 CCTV 구성도의 4번과 같이 제품에 동봉된 BNC 젠더를 녹화기 영상 단자에 꽂은 후 케이블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HD SDI 카메라를 구매했는데 영상선이 2개입니다. 어떤 선에 연결해야 하나요? HD 카메라 영상 단자가 2개인 경우 하나는 HD SDI, 하나는 CVBS 단자입니다. HD SDI 단자로 연결해야 DVR의 화면이 정상적으로 출력됩니다. CVBS 단자는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되며 일반적으로 테스트용 단자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CVBS 단자에
CVBS 영상의 해상도는 640-360이 되겠습니다. PC 모니터 대신 DVR에 노트북을 연결했는데 영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 노트북의 VJ 단자는 외부 모니터에서 화면을 보기 위한 영상 출력 단자입니다. 녹화기에 있는 출력 단자와 같은 용도이므로 DVR에는 일반 모니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 중입니다. 주간에는 이상이 없는데 야간에는 피사체를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화면이 어둡고 노이즈가 나옵니다. 적외선 카메라는 주간 야간 모드에 따라 소비 전력의 차이가 있으며 야간에 IR LED가 점등될 때 전력을 더 많이 소모합니다. 아답터 용량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R LED 36개 이상은 1A, 45개 이상은 2A 이상을 권장합니다. 또한 카메라에서 녹화기까지의 거리가 50m 이상의 경우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주 햇볕이 환할 때 사진인데요. 데이 모드로서 태양이 10만 룩스의 광량을 보여줄 때 카메라에서의 동작은 대낮에, 주간에는 LED가 오프되고 컬러 모드로 표출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이 컬러로 표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LED가 온이 되면서 저녁 모드로, 나이트 모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이트 모드로서 조도가 0룩스에 가깝고 카메라 야간에는 LED 램프가 온되면서 나이트 모드로서 화면에는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주간에는 LED가 오프되면서 화면에는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공공장소 CCTV 설치 법령. 불특정 다수의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공공장소의 경우 안전 등의 이유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사고 예방, 도난 방지, 보안 목적으로만 설치.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관리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함. 녹음 금지 및 이미지 조작 금지. 위에서도 서술한 것처럼 녹음은 사법 처리 대상이다. 영상 정보의 모든 유출 공개 금지. CCTV 운영관리 방침 수립 공개. 관리 책임자와 운영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영상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관리자의 접근 통제. 법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연공원, 도시철도, 사격장,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CCTV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그러한 논쟁의 산물이 바로 이 법령입니다. 물론 지금은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대중목욕통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아무도 CCTV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을 정도로 CCTV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물론 CCTV 열람에 있어 정보보호에 대한 논쟁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촬영 주체 동의 받을 경우에 CCTV는 설치 가능합니다. CCTV에 촬영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는 합법입니다. 다만 CCTV가 설치된 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실상 동의받기가 불가능하므로 보통은 사업장처럼 공공장소가 아니면서 드나드는 사람이 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동의라 함은 당신 찍힙니다. 동의합니까? 하는 게 아니라 사용 목적을 반드시 나열해야 하며 우리가 사이트 회원가입이나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처럼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부 매장에 이런 것이 써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을 권리와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또한 반드시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의 경우 보통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된 CCTV 가동 안내판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을 대신합니다. 안내판을 본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CCTV에 촬영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위에 개인정보보호법만 준수하면 누구나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이의 사유지가 비춰서는 안되며 촬영 범위 내에 공개장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공공장소 CCTV 마냥 명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시장 내 CCTV 이용한 근태감시. 생각보다 수많은 사기업들이 이를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의서상에 근태감시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CCTV 화면을 근거로 징계를 내릴 수 없는 게 원칙인데 불과 2015년에 이에 반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무려 공공장소 CCTV로 근태를 확인한 케이스입니다. 노동감시 인정한 인권위 학교 CCTV로 교사 근태 확인은 정당. 무슨 일이냐 하면
퇴직을 앞둔 교장의 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퇴직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팀은 일부 교사들의 초과 근무 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교사들이 실제로 등교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CCTV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권침해라는 반발이 나왔지만 인권 및 침해 구제 제2위원회는 이 결정이 합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감사를 위해 나온 팀이 규정에 의거해 초과 근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초과 근무 안 해놓고 했다고 거짓 기록해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건지 진짜로 초과 근무를 하고 합당하게 수당을 받은 건지 체크하는 건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판결에 대해 부당한 노동자 감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이라는 특성상 30인 이상의 수합장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CCTV 문제도 이를 통해 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직원은 사실상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맹점이라 하겠습니다. 불법 CCTV 설치 케이스, 목욕탕 등의 CCTV 설치 2005년 법 제정 이후 현행법상 목욕탕, 탈의실, 공중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현저하게 높은 곳에서는 CCTV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화장실 및 남탕에 CCTV가 설치된 게 적발된 사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엔 2020년 충주에서도 여탕에는 없고 남탕 탈의실에서만 CCTV를 설치한 목욕탕이 적발된 적도 있었습니다. 드래곤 힐스파에서도 남자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고 또한 CCTV 영상이 온라인에서 유포된 사건으로 워마드 남탕 CCTV 유포 사건이 존재합니다. 2. 녹음 CCTV는 그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녹음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국산 아날로그 장비들에 한정된 부분이며 2020년 이후 네트워크 장비들은 국산, 외산 가리지 않고 마이크와 스피커가 모두 달려있고 기본값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시에서 운영 중인 다목적 CCTV마저도 일선 경찰서에 대부분 보급된 KT 기가 CCTV 녹화 파일만 꺼내도 현장에서 경찰의 영상정보 처리 기기 운영자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발할 가능할 정도입니다. 누군가 CCTV를 들고 와서 대화를 줄여준다느니 뭐니 하면 신고하면 간단합니다. 사기업에서 직원들 감시하기 위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면서도 녹음만큼은 하지 않는 게 이 때문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CCTV 녹음이 합법이라서 안면인식 기술과 연계해 CCTV의 집단 제도 체제와 일당 독재 체제 하에 중국 공산당이 그야말로 전 국민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CCTV 관리법 CCTV는 달아놓고 끝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며 항시, 먼지, 거미줄 같은 장애 요소가 산재에 있어 처음 설치했을 때처럼 선명하게 녹화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내부 부품도 영구적인 건 아닌지라 세월이 지날수록 카메라 센서의 열화로 영상이 흐릿해지기도 하며 내부 보드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시로 연결된 채널에 카메라 화면이 잘 나오나 체크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며 어느 순간 선로 문제나 카메라 고장으로 녹화가 이상하게 되거나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실내에 설치된 카메라는 더불어 외부 환경 요인도 많이 타는 덕에 아무리 카메라 자체는 방수를 지원한다 해도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는 경우 카메라 렌즈에 물방울이 맺혀 아예 시야를 가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단자 부분의 방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카메라 제조상에 문제가 있어 방수가 제대로 안 될 경우 단자가 부식되거나 카메라 내부가 침수되어 고장나기도 합니다. 만일 카메라 렌즈의 먼지를 닦아낼 때는 극세사천, 예를 들어 안경 닦기 천 등으로 매우 조심해서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렌즈 겉 투명 커버가 민감하여 손으로 조금만 문대도 기스가 엄청나서 영상 선명도가 좀 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공공 CCTV 열람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본인이 소유한 물건이 촬영된 영상을 열람하는 것은 초상권을 가지는 정보 주체로서 당연한 권리이므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CCTV는 사회의 암묵적인 동의를 통하여 개개인의 사생활을 녹화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 그 사생활이 녹화된 당사자가 녹화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따른 기본권에 속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신이 녹화된 영상을 열람하기 위한 요청을 CCTV 관리자가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반드시 자신의 모습이나 물건이 촬영된 부분만 공개할 수 있으며 타인 또는 제3자의 모습이 함께 노출되는 경우에는 모자이크나 마스킹 등으로 철저히 가린 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찰,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도로관리청,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한 방범용, 불법 투기 단속용, 교통정보 수집 용도의 CCTV는 전국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본인 인증한 뒤 CCTV가 녹화된 장소, 날짜, 시간, 열람 목적, 열람 방법 등을 선택하여 공개를 요청하면 CCTV 관리 담당자가 해당 녹화본에 타인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한 뒤 제공해 줍니다. 열람 방법은 이메일, 방문 수령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1,500원에서 5,000원 사이며 열람하고자 하는 영상의 타인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 조치의 정도, 영상 길이, 녹화 영상의 개수 등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요청부터 사본 제공까지 통상 당일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사설 CCTV 열람 방법으로 아파트 상가 쇼핑몰 그 밖에 민간인 설치한 CCTV 역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유한 물건이 촬영된 영상물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CCTV 관리인의 법령 무지와 업무 태만 등으로 인하여 CCTV 공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열람하려면 경찰관을 대동하라든지 경찰이 오더라도 영장 없이는 보여줄 수 없다며 적방하장으로 당사자의 사생활이 버젓이 녹화된 영상물을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추태가 만연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CCTV에 촬영된 본인이나 본인 소유 물건에 대하여 촬영된 당사자는 경찰의 협조 없이도 합법적으로 그 영상에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CCTV 관리자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거부 이후에 타인의 모습도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열람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타인의 정보를 요청자가 식별하지 못하게 가린 뒤에 어떻게든 보여줘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의 거절 역시 법적으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입니다. CCTV 관리자는 개인의 사생활이 담겨있는 영상 녹화물에 대하여 그 사생활의 당사자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녹화물을 반드시 보여줘야 하며 당사자가 영상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군마물 없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초상권이 요청 당사자에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요청 당사자의 모습 또는 물건만 나와 있는 경우 영상 수정 없이 당사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거부 불가. 요청 당사자의 모습 또는 물건과 함께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물건도 나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물건은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를 한 뒤 당사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거부 불가. 영상 편집 기술이 없다면 모니터에 포스트잇, 스티커라도 붙여서 타인이 보이지 않게 처리한 다음 보여줄 수 있다. 요청 당사자의 모습 또는 물건이 없는 경우 이 경우는 타인 개인정보 노출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거부해야 함. 이번 시간에는 CCTV 법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